공군 상위 1% 꿀부대 썰. 머리 좋은 사람들을 한 부대에 모아놓으면 생기는 일. 이 부제입니다. 카이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썰랑썰레 보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썰랑썰레 들으면서 뭔가 내 군대 얘기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 군생활이 편하다는 공군 중에서도 상위 1% 핵꿀부대를 나와가지고 남들 같은 스펙타클한 썰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꿀 빤거나 자랑이나 한번 해보려고 올려봅니다. 왜 대놓고 꿀벌이세요? 맨날 썰랑썰레에는 고발 아니면 자수하는 썰만 올라온다 그래서 뭐라 그러시던데 자랑하는 컨텐츠 한번 해보려고요. 어떤가요? 되게 뻔뻔하네. 제가 나온 부대는 사령부의 직속 단급 부대였죠. 근데 저희 부대가 약간 특이하게 직급 체계가 소대중대 대대로 나뉘는 일반 부대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다만 병꺽쯤 부대 이름은 다른 부대처럼 바뀌었죠. 우선 제일 높으신 분은 원스타, 단장님이 아닌 본부장님이었습니다. 그 아래 여단급인 각 처가 있고 여단장이 아닌 처장으로 불렸으며 각 처 아래 대대장급은 여러 팀들이라고 불렀죠. 팀장들은 전부 중령계급이고요. 각 팀 아래에 하부 조직이 없어서 저희 딱히 그냥 중대소대 같은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공군 보고 공군 주식회사가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는 진짜 기숙사에 있는 회사 다니는 느낌이었습니다. 게다가 사령부 부대 특성상 비행단들이 하는 OR이나 ORI가 없는 대신에 2년에 한 번 검열이 있는데 이것도 팀장들이 대부분 진급 직전인 중령분들이라 검열관으로 중령이 와도 기수로 좋게 평가해달라는 무언의 압박을 막 시도했기 때문에 막 엄청 빡세고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저희 부대가 위치한 비행단이 ORI 할 때 기지방호 지원을 나가기도 하는데 못해가지고 기지가 터져도 저희랑은 상관없었기에 그냥 대충 섰죠. 실제로 제가 자대 배치 받기 전 기지방호에서 선임 한 명이 PMP로 음악 들으면서 기지방호 쏘다가 유류 저장고가 폭파된 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간부들도 대부분 짬이 찬 간부들이어서 부사관분들은 대부분 원사나 준이셨고 장교분들도 영관급은 발에 채이는 수준이었습니다. 심지어 위관급보다 영관급이 더 많은 곳이었죠. 와, 되게 중요한 곳이었나 보네. 이런 특성과 아래 말한 병사가 없는 특성상 눈이 잘 안 오는 지방이었지만 눈이 와서 제설을 한다면 소령분들도 나와서 제설을 하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설보다는 저희 팀 장교분들과 눈싸움하고 눈사람 만드는 게 더 기억에 남네요. 놀이동산이구만. 이러한 단급 부대를 전부 통틀어서 병사가 50명도 안 됩니다. 수백 명이 넘는 영해자에 병사는 그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었죠. 몇몇 팀을 제외한 각 팀마다 병사가 한두 명씩 있었습니다. 팀당 일반병 1명이 기본이고 어학병이 필요한 팀만 어학병이 추가로 한두 명 더 들어가 있는 그런 식이었죠. 당장 저희 팀도 영해자는 40명인데 영해자가 이제 간부나 군무원 이런 사람들 보고 영해자라 그랬대요. 병사는 저랑 둘이었습니다. 띠용.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럼 할 일이 엄청 많아서 힘들겠다라고 하실 텐데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병사라는 자원이 귀하고 각 팀에서 자기 팀의 병사를 매우 아꼈기 때문이죠. 부대 공통으로 해야 되는 사역 같은 게 생겨도 서로 못 나가게 하고 심지어 군기교육 때도 바로바로 빼줬습니다. 그렇다고 사무실 일이 많은가 하면 딱히 그런 것도 아니었죠. 병사들의 주 업무는 사무보조였는데 문서 스캔, 복사, 전화 응대, 그냥 사람들이 전화 안 받는 거 전화 땡겨 받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어학병이었거든요. 저기에서 통번역 업무가 추가된 상태였죠. 보통 평균적으로 8시간의 근무 시간 동안 실질적으로 일하는 시간은 2-3시간이었죠. 남는 시간은 그냥 전부 인트라넷 보고 책 읽고 하는 식으로 시간을 때웠습니다. 야, 공군가 진짜. 날씨 좋고 심심하면 심부름거리 찾아서 심부름 가는 겸 1-2시간 정도 기지 산책하고 오는 날도 있었죠. 그래도 분기별로 하는 사격이나 화생방 같은 거는 했었습니다. 못해도 뭐 별 불이익이 없어서 그렇지. 마지막으로 제일 특이했던 건 병사의 절반 이상이 어학병이었다는 거죠. 어학병은 별도의 시험과 면접을 보고 오는 특성상 명문대 출신이나 유학생 출신이 많았는데 저도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어학병으로 입대한 케이스였고 이런 이유로 저희 부대는 스카이는 기본이고 스탠포드 같은 해외 명문 출신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비단 어학병뿐만 아니라 일반병으로 온 병사들도 법대를 나왔으나 40패스 못하고 온 사람이나 석사 준비하다가 온 사람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아서 아마 학벌로 따지면 대한민국 전 군에서 탑10 안에 들 거예요. 이러다 보니 부대가 다른 부대와는 좀 다르게 돌아갔습니다. 일단 일이 비효율적으로 굴러가는 걸 못 봐서 다들 머리를 맞대고 모든 효율을 최적화시키는 등의 자잘한 것을 제외하고 몇몇 사건 위주로 정리하자면 첫 번째,
우선 이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의 특징인지 곱게 자란 사람들의 특징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부당한 일을 당하면 그냥 묻어두고 참고 지나가는 일이 없이 그 상대, 주로 간부, 누가 됐든 참교육을 시전했습니다. 특히 당직 사관들이 심하게 당했는데 조금이라도 저희를 건드리면 물론 저희 입장에서요. 항상 피를 봤죠. 중요한 명이 장기가 잘리고 야 근데 되게 무섭다. 장기가 잘린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 사회에서 장기가 잘렸다 그러면 그렇게 안 보일 텐데 군대에서 장기 잘렸다 그러니까 야 진짜 무섭다 야. 장기가 단문으로 좀 써주세요. 옆에다가 그 장기인지 강제 전출당하였고 상사인지 원사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명은 심지어 저희들 앞에서 고개 숙이고 공개 사과, 피해 병사에게 개인적인 사과를 한 일도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이 일을 올릴 걸 그랬군요. 다음에 올릴게요. 이후로 당직 사관의 무덤이라는 소문이 돌아서 거의 아무런 터치 없는 생활관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법률과 친한 사람들이 몇 있다 보니까 공군 복무 규정과 부대 훈령 등에 저희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이란 조항은 전부 찾아내서 으뜸 병사들의 노조위원장 같은 느낌? 육군의 분대장과는 좀 다릅니다. 분대장은 공군에서 생활관장의 역할을 하죠. 으뜸 병사를 통해서 주임 원사와 단장님께 보고하여 얻어낼 수 있는 건 전부 다 얻어냈습니다. 물론 저희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조항들은 교묘하게 해석하여 유리하게 바꾼다든지 아예 언급을 안 했죠. 저는 여기서 변호사들이란 정말 대단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하여 얻은 복지로는 부대 활동비로 근무지 병사 휴게실에 노래방 기계 설치, 생활관 휴게실에 닌텐도 위, 플스3, 플스4 등 콘솔 게임 설치, 역시 부대 활동비로 샀고 이용료 안 냈습니다. 게임 타이틀도 부대 활동비로 구입하고 반입하고 싶은 병사가 있으면 인가 후 반입, 대신 전역할 때 기부해야 됨. 여기까지가 제가 자대 배치받기 전까지 이미 이루어진 것들이었고 싸지방이 이제 사이버 지식정보방이라고 PC방이에요. 사이버 지식정보방 연등을 독서실 연등과 동일하게 보장, 자정까지? 와 이런 다음날이 휴일이면 당직사관 재량으로 무제한 연등도 가능했었음. 밤샘 PC방을 가능했다고? 이거 근데 말이 자랑이지. 사실상 이거도 자수 아니야? 저녁점호를 생활관장들만 당직사관에게 가서 약식으로 보고하는 방식. 저 포함 10명 다 있습니다. 다른 내무실도 다 이상 없냐? 예, 없습니다. 그래? 가 자라 그러면. 유학생이 많아서 그런 건지 그냥 프리한 영혼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악패습이나 짬제한 같은 것도 없고 정말 군생활 편하게 했습니다. 사역 같은 게 있어도 병장들이 포상 가점 채운다든지 사무실에서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하다는 이유로 먼저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와, 작업을 심심해서 먼저 해? 참된 군대네. 육군이나 해군 해병대 나온 사람들은 서로 자기가 군대에서 고생한 일로 경쟁하고 공군 나온 사람들은 서로 꿀빤 얘기로 경쟁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도 저보다 꿀빤 사람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 자대 배치 받은 날 맞선님이 공군 상위 3% 꿀부대 온 걸 환영한다 라고 했었는데 돌이켜보면 상위 1% 꿀부대였던 것 같아요. 똑같은 부대로 가는 조건으로 군대 다시 가라 그러면 진짜 다시 갈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젠 시간이 좀 지나서 많이 바뀌었을 것 같기도 한데 좀 궁금하네요. 후임들이 아직도 잘 가꾸어 나가는지 더 편하게 가꾸어 나가고 있는지 궁금하대 후임들이. 마무리는 저희 팀에 있던 어떤 주니님께서 하신 농담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병사들이 너무 똑똑하면 안 돼. 어느 정도 똑똑해야 일을 시켜도 시키는 대로 묵묵하게 하지. 너무 똑똑하면 요령 피우고 남는 시간에 더 편하게 궁리한다고. 이게 근데 보통 애들이 요령 피우면 어딘가 빈틈이 있어서 뭐라 할 수 있는데 너네 같은 애들은 일을 시키면 어떻게 이상하게 대충 하는 것 같은데 다 끝나고 보면 또 어디 흠잡을 데가 없어. 앞으로 시간 되면 위에 언급한 당직사관 공개사과한 썰이랑 스쿠버 다이빙 하다가 낚싯대에 낚인 썰 등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님께서 올려주신 자랑하려고 그랬는데 자수가 된 썰, 이러다가 공군 복지 다 날라가게 된 썰, 정말 잘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난 이야기가 있나요? 여러분들의 재미난 이야기, 여러분들의 즐거웠던 이야기, 무서웠던 이야기, 미스테리한 이야기, 어떤 일이든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이야기. 네이버 카페에서 개보고 팬다 모여라 개팬다로 오셔서 썰렁썰렁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고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머리 달아주세요. 여러분들이 이야기해야 되고, 그리고 공지에 써있는 것처럼 비밀이나 그런 뭐 부대 번호, 그리고 근무, 환경 이런 거 절대 쓰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너무 인명, 사상, 사고 이런 것들이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는 그런 글들은 올라가지 않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리고 글이 너무 짧아도 업로드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글을 봐서 한 칸씩 껴서 하는 게 아니라 글을 붙여서 쓰시되 스페이스바로 이렇게 쳐보면 한 장씩 넘어가거든요. 한 4장에서 5장 정도 분량이 나와야 유튜브를 작업하기 용이합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나라제 기기에 꿀 빨고 계시는 우리 공군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근데 모든 부대가 다 이렇지는 않을 거예요.
상위 1%도 아니고 상위 0.00001%예요. 이런 데는 막 꿀 빨고 놀았다 이런 영상만 보고 전 군이 다 이렇게 놀고 있잖아. 막 뭐 안 하잖아. 훈련도 안 하고 뭐 하는 막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예. 정말 똥을 참아가며 오줌을 참아가며 똥을 좀 다 싸면서 훈련받고 정신이 피폐해지고 그 고립된 곳에서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듯이 오늘도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는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의 노고가 폄하되지 않기를 빕니다. 오늘도 다들 고생이 많습니다. 유바.